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는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산발적인 일상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물론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체 기록을 좀 이렇게 보면 90일 만에 이게 지금 최소 기록이고요. 물론 300명대로 내려온 거는 말씀드린 대로 엿새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제 좀 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확실히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월 23일 날 346명이 나왔었는데 이날은 평일이었거든요. 이때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느낌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찌됐든 300명이라는 숫자를 본 것도 오래간만이고요. 주말이었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가 10,00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양성률은 3.4% 정도 되는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진단검사 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이 얘기는 결국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수도 그만큼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줄고 있고요. 또 예방접종도 1,500만 명이나 했기 때문에 60세 이상에서 확진자가 덜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지금 안정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59세 이하, 즉 50대에도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7월 말이나 돼야 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감소세가 지금처럼 한 주에 지금 80명씩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444명인데 그 이전 주에는 500명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160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준다고는 볼 수가 있고 위중증 환자인 경우도 그렇고 위중증 환자도 9명이나 줄어서 지금 137명이고 사망자도 이번 달에 30명 약간 더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명, 40명 약간 더 됩니다. 하루에 한 2명 정도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더 간다면은 사망자가 즉 평균 하루에 1명 정도라면은 굉장히 치사율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6월 달에 사망률만 계산하면은 한 0.39, 한 0.4%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반 이하로 줄어든다면은 감기 독감처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예방접종 속도가 그다지 빠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7월, 8월까지는 좀 이 확진자 수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고 해도 사실은 새로운 거리 단계에서도 1단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수도권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숫자만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는 1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 70%, 8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수도권은 따로 2단계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진단검사 수도 줄고 있고 확진자 수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는 건데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국 500명일 때 500명 미만일 때 1단계고요. 2단계는 500명 이상일 때, 그리고 3단계가 1,000명 이상일 때, 마지막으로 4단계가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좀 기준이 좀 다른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 미만일 때 1단계고요. 2단계는 250명 이상이고 3단계는 500명 이상, 4단계는 1,000명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이 기준대로면 이제 수도권은 2단계인 것이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지금 이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좀 뭐랄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식당이나 카페 영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몇 시까지 할 수 있는 거냐 네.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제 10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12시까지 이제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식당, 카페뿐만이 아니라 노래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전체 이제 정원의 한 50%, 2단계에서 30% 이렇게 좀 높여가는 이제 3단계에서 20% 이렇게 높여가는 수준으로 지금보다는 좀 완화된 이 수칙을 적용을 해서 종교 활동도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에도 좀 지금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1단계 수준에서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제 요 밀집도를 제한하는 관리하는 이런 수준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2단계부터는 100명 이하의 이제 좀 그런 숫자를 유지해야 되고 3단계부터는 50명 미만 그리고 4단계부터는 친족만 이제 좀 참여 가능한 이러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콘서트나 공연 관람 인원도 이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지금과는 이제 다른 이제 완화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회나 시위 또 뭐 지방의 축제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과는 다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가령 뭐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의 이제 어떤 숫자를 적용을 하고 2단계에서 100명 미만 3단계에서 50명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인데요. 이 부분도 달라집니다. 1단계가 시행되면 인원 제한이 없어서 대규모 모임과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2단계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3, 4단계에서는 예외 없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인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곧바로 귀가를 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아직 20대에서 40대 그 이동이 굉장히 활발한 연령대들은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나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지금 이 적용하려고 그러는 시간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7월 1일부터 갑자기 4인에서 8인으로 되면 이 완화된 게 우리 국민들한테 오히려 너무 해이해질 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이 이행 단계로 6인까지 모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6인만 해도 상당히 완화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려고 그래도 뭐 5명이면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6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 예.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일단 7월 15일부터는 8인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을 2번 다 맞은 인원들은 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2번 다 맞은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60대 이상인 경우 뭐 70세 이상, 75세 이상인 경우들은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예. 파이자 백신을 맞아서 75세 이상은 상당히 많은 이 2회 접종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회 접종자는 아직까지 뭐 8%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완화 조치를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또 한 가지 문제가 7월 1일부터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갖고서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완화가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분명히 이게 풍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예. 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 서울 수도권만 벗어나면은 이 12시라는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뭐 1시간만 나가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뭐 유성이나 뭐 춘천이나 어딜 가더라도 밤중에 간다면은 1시간에 가서 젊은 층들이라든지 이 차를 타고 가서 대리운전하고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 갖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위험한 것은 수도권에서 70, 80% 정도 나오고 있는데 비수도권까지 이것이 확산되는 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수준만 잘 유지된다면은 사실 좀 기대 섞인 예상으로는 7월 15일쯤 되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가 되고 또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한 뭐 300명 정도 수준인데 250명 이하가 된다면은 사실은 1단계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단계로 들어간다면 그런 제한이 없어지는데 과연 1단계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 1단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특히 서울 수도권이요. 예. 이 부분은 아직은 의심이 되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은 한 8월 중순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이제 세계적으로 사례들을 많이 봐도 뭐 물론 이제 우리와 아주 동일한 사례들은 찾아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각국의 상황이 다르니까요. 근데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지금 뭐 봉쇄 움직임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뭐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확산세가 나오는 나라들도 있어서 아무튼 여러모로 좀 모니터링도 많이 해보고 또 시범 기간이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려를 놓을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돼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인센티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 사람의 경우엔 제하고 그러면 센다.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신이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완료됐다는 것은 이제 접종한 지 14일이 지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외 모임 인원에서 이제 어떤 제한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이고 네.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는 백신을 2번 다 맞은 사람 또는 얀센 백신의 경우에는 뭐 1번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 이 경우에는 실내 모임에서 다 이제 인원 기준에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인센티브로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차 접종자에 대해서 1차 접종 자서부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외에서 활동에서의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제외한다, 의무화를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실외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모이는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행사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이제 고려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인센티브 중에 가장 또 많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냐, 특히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동안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개념이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여행과 관련돼서 서로 이제 방역 수준이 비슷한 좀 확진자 발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해서 우리는 서로 좀 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자유롭게 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추진하는 게 트래블 버블인데 예. 아직 그 상대국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확정되지는 않았죠. 지금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뭐 괌이라든지 뭐 일부 사이판 이런 대상들을 이 어떤 협의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런데 이것도 개인 여행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되더라도 단체 여행에 한해서 이제 이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에 허용을 해준다 이런 내용의 인센티브 제공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외에서 다닐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이 백신을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행 초기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것이야라고 좋은 마음으로만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또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혹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항상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이제 접종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 종이로도 이제 좀 백신 접종 기관이나 뭐 정보24 등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종이로도 이제 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앱에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병관리청이 만든 앱에 보면은 일종의 나의 어떤 QR 코드를 생성을 해서 타인에게 나는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QR 코드 인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예. 의심이 되면은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예.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모로 혼란이 있을 것은 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데 백순영 교수께서는 어떤 혹시 아이디어를 주실 게 있습니까? 글쎄요, 아이디어라기보다 예,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원체 철저해서요. 예. 지금 이 기준이 1차례도 접종을 받은 사람은 벗을 수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접종 1차 받은 사람들은 벗어도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럼 벗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죠. 예, 근데 이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는 해요. 본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종 안 받은 사람들은 꼭 쓰고 다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 접종 안 받았으면 쓰고 다닐 것으로 보이고 자기가 맞고 싶어도 지금 맞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8월이 될 때까지는 잘 쓰고 다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외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 다만 아무리 야외라 할지라도 가까이 모여서 같이 음주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음주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한강변 같은 데서 계속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한다면은 통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서 예. 아마 7월 달 지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럼 실내에서는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 예.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 예. 사실 야외에서는 지금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혼자서 마스크 쓰고 걸어가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 있어서도 마스크 벗었다고 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완화해서 접종 받은 사람은 야외에서는 벗고서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산보를 한다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우려는 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확진자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봅니다. 예. 양심의 문제 또 시민 의식이
대한 부분 강조해 주셨는데 혹시나 또 시민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질문까지 저희가 오늘 좀 소화해봤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잠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백순영 교수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